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거 들으셨어요 혹시? 얼마 전에 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예. LG전자 채용비리 사건 있잖아요. 예, 그랬죠. 그때 듣기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고 들었는데 예. 항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항소했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억울해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게 뭐 채용 비리가 있었던 거는 네. 뭐 사실 LG도 인정하는 바인 거고요. 네. LG전자에서 도덕적으로는 비난을 뭐 할 만하지만 네네. 뭐 법적으로 그렇게 큰 잘못이냐라는 어. 것이 LG전자의 항소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법적으로 그렇게 큰 잘못이 없을까요? 글쎄요, 뭐 법원이 판단하겠습니다만, 네. 뭐 예를 들어서 KT 채용 비리 같은 경우는 이거는 네. 뭐 실형도 선고가 됐었죠. 뭐 그것과 생각해 보면 LG전자 채용 비리가 뭐가 그렇게 다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LG전자 이 채용 비리가 어느 정도 심각했는지 궁금해요. 이게 LG전자 채용 비리가 작년 경찰 수사를 통해서 드러났던 거예요. 네네. 뭐 LG전자에서 뭐 사실 불합격된 사람들을 뭐 채용 비리에서 합격시켰다라는 네. 그런 경찰 수사가 진행될 때 꽤 이슈가 됐었죠. 네네. 근데 검찰한테 넘긴 다음에 이슈가 확 죽었어요. 왜 왜죠? 그랬을까요? 왜냐면 왜죠? 검찰발 뉴스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상하네요. 그리고 보통은 그러잖아요. 예. 검찰이 피의사실 계속 유포해서 뭐 우리나라 검찰은 원래 피의 사실 유포하지 않는 조직인가 보죠. 뭐 언제부터? 최소한 LG는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검찰에서 이렇게 기사가 나오지 않으니까 뭐 음. 검찰 출입 기자, 뭐 법원 출입 기자가 뭐 기사를 쓸 큐거리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안 쓰다가 네. 이제 저는 놀라웠었는데 검찰이 이 약식 기소를 했어요. 약식 기소는 그러니까 약식 기소가 뭐냐면요. 기소라는 게 네. 이 사람이 유죄인 것 같으니까 유죄 판결을 내려주세요라고 법원에다가 검찰이 청구하는 네네. 그게 이게 기소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만 이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가리는 거잖아요. 근데 검찰이 그냥 벌금만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약식 재판을 청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식 재판이라는 것은 최대가 벌금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정식 재판하지 말고 그냥 내가 수사를 해봤는데 재판 정식하지 마시고 그냥 벌금만 조금 내려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구약식 청구예요. 진짜요? 이거 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채용 비리까지 이 난리가 났는데. 그렇죠. 그게? 난리가 났는데 이게 구약식 청구를 했는데 더 놀라운 것은 법원이 보기에 네. 아무리 봐도 이거는 그냥 벌금으로 퉁칠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정식 재판 청구로 법원이 돌렸어요. 와, 법원이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을 것 이거 같아요.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요. 진짜요? 이게 왜 이례적인 거냐면은 그 법원은요. 물론 모든 공무원이 그렇지만 제일 싫어하는 게 일하는 거잖아요. 특히 또 법원은 재판이 너무 많아요. 재판이 너무 많아서 보통 판사분들이 재판을 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뭔가요?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딱 날짜 확인해서 이게 이게 날짜가 지났다. 어. 그러면은 아싸 끝 기각가. 이게 바로 판사가 하는 일인 거거든요. 이렇게 재판을 웬만하면 한 건이라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판사들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재판 제대로 하지 말고 그냥 벌금형만 내려주세요라고 구약식한 거를 정식 재판 청구하는 것은 이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일을 스스로 하겠다고 법원이. 그렇죠. 예. 아무리 봐도 이놈은 벌금 가지고 나는 이건 아니야. 이거는 좀 더 센 것을 때려야 돼라는 법원의 적극적 의지가 반영됐다고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던 거네요. 예, 그렇죠. 예. 야, 근데도 지금 항소를 하겠다고. 예. 아니 근데 이 채용 비리가 얼마나 심각했던 건가요? 이 LG전자에서. 이게 LG에서 불합격된 사람들을 네네. 합격하게끔 하는 그런 관리 리스트를 작성을 한 거예요. 근데 리스트 이름은 혹시 뭔지 아세요? 뭔가요? 이 GD 리스트라고 말해요. GD 리스트? 예. 가수 GD? 가수 GD 물론 아니고요. GD가 뭐의 약자냐면요. 네. 관리 대상의 약자입니다. 그렇죠? 뭐지? 뭐 장면 센스가 네. 아주 끝내주는데요. 뭐 원래 LG 그룹의 이 장면도 럭키 금성을 LG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성이 G인 것처럼 맥락이 있네요. 관리 대상이 GD입니다. 그렇군요, GD. 예, 그래서 네. 이 GD 리스트로 이 관리 대상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전현직 임직원뿐만 아니라 금수저분들, 자녀분들을 GD 리스트에 넣고 이 GD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은 불합격돼도 합격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GD 리스트였거든요. 참 저는 놀라운 게 이 GD 리스트가 특종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계일보에서 특종을 해서 GD 리스트를 어떻게 입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그 세계일보 특종이 별로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되지는 않았었죠.
그러게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아요. 예, GD리스트에 대대적으로. 대해서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저는 이 정도면은 꽤 폭발력이 있다라고 생각한 저는 아직까지 순진한 자입니다. 다들 그래서 그런 건가? 그래요. 이게 알려지지 않는 이유는 전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네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짐작하다시피 우리나라 언론들은 이런 대기업 관련된 비리는 이왕이면 잘 안 다루려고 하죠. 근데 이걸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있었어요. 네네. 작년에 경찰이 처음 요 LG 채용 비리 리스트가 네네. 있었다라고 경찰이 발표한 바로 그날 네. 우리나라 언론을 장식한 게 뭔지 아세요? 뭐고? LG그룹의 어떤 이 사회 참여 같은 것들. 사회공헌 기사. 사회공헌 기사가 막 나왔어요. 하필 그날 하필 그날. 우연이 아니었을까요? 글쎄 우연일까요? 그리고 이 우연히. 경찰이 검찰에게 그 사건을 이제 넘긴 송치한 날 있잖아요. 그 다음날 또 무슨 사회공헌 이디오피아 참전용사한테 뭘 공헌을 했다라는 뭐 그런 사회공헌 기사가 나오고요. 하필 그날. 하필 그날. 그리고 또 법원이 1심 법원이 유죄 판결 내린 또 바로 그 다음날 뭐가 나왔을까요? 또 사회공헌 기사가 나왔어요. 그거 뭐 사회공헌을 일부러 그날 맞춰가지고 한 걸까요? 우연이겠죠? 근데 보면은 사회공헌을 한 날도 그 이전에 했던 사회공헌을 보도자료를 그날 또는 그 다음날 배포하는 거예요. 보통 보도자료가 나오면 기자들이 그때 기사를 쓰거든요. 그렇죠. 일제히 다. 그렇죠. 일제히 다 쓰는데 아. 근데 언론들이 봤을 때 과연 기사 가치가 이 LG전자가 사회공헌을 한 것이 더 기사 가치가 있을까? 또는 아니면 GD 리스트를 관리한 것이 기사 가치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글쎄요. 의심이 일단 들죠. 사회공헌 기사를 쓰면 돈이 나오니까? 그게 아닌가? 글쎄 뭐 저는 잘 모르겠고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음모론도 있더라고요. 가지가지네요. 이게 보면 기업 자체 채용 비리도 문제인데 그걸 또 검찰에서 약식 기소로 지시한 것도 참 놀라운 일이고요. 피의 사실 공포를 하나도 안 한 아주 놀라운. 원래 대한민국 검찰은 피의 사실 공포 안 하는 조직이 우리 아닌가요? 검찰 그런 조직이었어요. 나 몰랐네. 그러게요. 전 그렇게. 진짜. 근데 저는 또 놀라운 거가 GD 리스트가 이렇게 크게 보도가 안 된 이유가 첫 번째 이유는 물론 대기업 관련된 것들을 우리나라 언론들이 별로 보도하지 않는 관행도 있지만 또 두 번째 저는 안 좋은 관행이 뭐냐면은 타사의 단독 기사를 이왕이면 보도하지 않는 그런 관행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게 언론들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조금 저는 옹졸한 거라고 평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지면 신문의 단독 기사는 다른 지면 기사는 안 나오고요. 방송에는 차라리 나와요. 어떤 매체에 따르면. 예, 그렇죠. 네. 보통 어떤 매체, 그것도 세계일보라고 말하지도 않고 한 매체에 따르면 이런 GD 리스트가 있었다라는 방송은 몇 건이 나왔어요. 그런데 다른 종이신문은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왜? 같은 종이신문끼리 너의 단독은 나는 안 쓴다라는 좀 옹졸한 거고요. 자존심 때문일까? 저는 옹졸한 거죠. 또 거꾸로 이런 방송의 단독은요. 지면 신문에 잘 나오거든요. 다른 방송에는 또 안 나옵니다. 이게 우리나라 언론들의 이상한 관행인데 우리가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분개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많은 분들이 분개하고 관심을 가진 거에 비하면은 GD 리스트의 실체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옹졸함보다도 예. 이게 문제였을 거다. 뭐 광고 수입이라는데 언론의 수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중요했을 거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럼 지금 뭐 어찌됐건 1심에 또 항소했다고 하니까 다시 2심 가고 또 할 것 같은데 그때 얼마나 갑자기 사회공헌 기사가 또 쏟아져 나온지 보면.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 신기사 나오면은 그 다음날에 한번 우리 같이 검색을 해봐요. 또 어떤 사회공헌 기사가 있는지. 실제로 이것 때문에 사회공헌을 굳이 많이 하게 된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긍정적이시네요. 그것도 뭐 긍정적인 효과가 좀 있잖아요. 저는요, 사실 기업의 사회공헌 기사를 보면요, 이 진정한 사회공헌의 참뜻을 알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공헌 기사를 한번 보시면은 한번 이 사회공헌의 참뜻을 알기 위해서 검색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추천해드립니다. 앞으로 약간 대기업들 사회공헌 기사 나오면 의심부터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뭔가 없나? 또 뭐 있나?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근데 문제는 이 LG뿐만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럼요. 뭐 거의 모든 대기업의 그 홍보팀의 역할은 이런 좀 안 좋은 기사가 나오면은 좋은 기사로 이 밀어내리기, 눌러내리기, 이 스크롤 그런 것들이 보통 대기업 홍보팀에서 하는 뭐 일반적 역할입니다.
앞으로 있을 2심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요. 2심 나오면 예. 기사들 어떤 사회공헌 기사 많이 뜨나? 한번 같이, 같이 예. 검색해 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려요. 예, 반갑습니다. 네.